그날 저녁 72세 박정의 할머니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손주를 키운 대가로 받은 것은 청구서였습니다.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알아서 키운다고 하셨잖아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의 끝에는 가슴 벅찬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혜는 새벽 5시가 되기 전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지만 몸은 이미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아직 어둡고 조용했으며 창문 너머로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깨는 이유를 그녀는 오래전부터 굳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냄비에 물을 올리고 분유통을 꺼냈습니다. 정혜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정확한 양을 맞출 수 있을 만큼 반복된 동작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직 어린 민준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혜는 분유를 타는 동안 방문 쪽으로 몇 번이나 시선을 보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일정한지 혹시 깼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민준이 이 집에 오게 된 것은 10년 전이었습니다. 정혜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우며 앉아있던 시간, 차가운 의자, 감촉, 그리고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느껴졌던 작고 약한 체온까지 말입니다. 그날 며느리 서연주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출산 후 회복도 채 되지 않은 얼굴로 그녀는 조심스럽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맞벌이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 육아휴직이 쉽지 않다는 회사 사정,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걱정이 이어졌습니다. 정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산이나 조건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낯선 곳에서 울며 하루를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정혜였습니다. 그녀는 깊게 고민하는 기색도 없이 민준을 자신이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었습니다. 동시에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정혜는 그 순간 자신의 노후나 건강, 앞으로의 삶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주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에는 안도와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성민은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주는 이 집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의 하루는 아이의 생활 리듬에 맞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분유를 먹이고 오전에는 병원과 예방접종을 다녔습니다. 정혜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동네를 돌았습니다. 이웃들은 헌신적인 할머니라며 말을 건넸고 정혜는 그 말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자연스럽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두었던 적금은 하나둘 해지되었습니다. 그 돈은 민준의 분유값과 병원비, 이후에는 학원비와 생활비로 흘러갔습니다. 정혜는 그 사실을 굳이 가족에게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민준의 웃음이 곧 자신의 보람이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뒤집기를 하던 날, 처음 말을 하던 날, 처음 혼자 걷던 날, 정혜는 그 모든 순간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사진보다 기억으로 남긴 장면들이 더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혜의 삶은 점점 민준 중심으로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약속이나 계획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사랑으로 남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젠가 숫자와 계산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박정혜의 하루는 이전과 같은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어딘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의 등굣길을 챙기고 집안을 정리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지만 정혜는 그 안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소리나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공기처럼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은 며느리 서연주의 얼굴은 예전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정혜가 민준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담임 선생님의 이야기를 꺼내면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대답만 남겼습니다. 대화가 끊긴 자리에는 어색한 침묵이 남았고 정혜는 그 침묵을 스스로의 말이 많아서 생긴 것처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정혜는 자신이 지나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습니다. 민준의 일상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며느리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고 정혜는 그저 조심해야겠다는 마음만 키워갔습니다. 민준이 중학생이 되자 변화는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학원 시간표가 바뀌는 날 예전 같으면 먼저 상의하던 일이 어느 순간 통보로 전달되었습니다. 정혜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주는 민준의 일정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알림장은 현주의 휴대전화로만 확인되었고 학부모 상담 일정도 정혜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그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들 성민은 집안의 변화를 눈치채고도 말을 아꼈습니다.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이유로 집을 비우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정혜는 아들이 갈등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혜는 민준의 학원 시간을 잘못 기억했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움직이던 몸이었기에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학원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이는 현주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 현주는 학원 픽업을 자신이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고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정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설 자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떠나라고 말한 적은 없었지만 물러나야 할 때라는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민준 역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다가오려다 멈추는 순간이 늘어났고 어른들의 표정을 살피는 눈빛이 잦아졌습니다. 정혜는 그런 손주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정혜는 혼자 거실에 앉아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현주의 마음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로 여겼던 지난 시간이 흐르며 부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채 쌓여갔고 스스로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정혜의 헌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의미는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그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집안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직 큰 사건은 없었지만 그 균열은 분명히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지난 시각, 박정혜의 아파트 거실에는 평소보다 이른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화면 속 사람들의 움직임만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손놀림은 평소보다 더뎠습니다. 냄비에서 국이 끓고 있었고 밥은 이미 다 되어보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식탁 위에 반찬을 하나씩 올려놓으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은 이미 지났고 정혜는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자연스럽게 몸을 돌려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민준이 아니라 며느리 서현주였습니다. 현주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인사를 하긴 했지만 목소리는 짧고 낮았으며 시선은 정혜를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아래쪽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뒤 민준이가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맨 채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아이를 보며 정혜는 반사적으로 이름을 부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현주의 말이 나왔습니다. 민주는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는 짧은 지시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정혜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오늘 저녁이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현주는 대답 대신 가방을 식탁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꺼낸 것은 두꺼운 서류 봉투였습니다. 봉투는 새 것처럼 말끔했고 모서리는 각이 잡혀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현주는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정리되어 있었고 현주는 그것을 한 장씩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정혜는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종이 위에는 표가 그려져 있었고 날짜와 항목, 숫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식비, 병원비, 교육비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혜는 처음에는 그저 정리된 기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낯선 항목들이 나타났습니다. 돌봄 시간, 시간당 비용, 누적 금액이라는 단어들이 이어졌습니다. 정혜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 항목들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눈으로는 문장을 읽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 왜 놓여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굵은 글씨로 정리된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숫자를 한동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혜의 머릿속에는 지난 10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분유를 타던 날들, 병원 대기실에서 아이를 안고 밤을 새우던 순간들, 비 오는 날 학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며 서 있던 오후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숫자로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혜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현주는 차분한 태도로 서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양육 관련 비용을 정리한 것이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정혜는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혜의 입에서는 간신히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그 순간 계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정혜가 고개를 들어 현주를 바라보았을 때 며느리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정혜의 마음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정혜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방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이는 방 안에서 상황을 짐작한 듯 조용히 서 있었을 것입니다. 정혜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돌릴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저녁이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영영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저녁 박정혜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의 일원이라 믿었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비용과 계산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서류에 적힌 숫자보다 훨씬 무겁게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이후 박정혜의 하루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아침은 여전히 찾아왔고 해는 정해진 시간에 떠올랐으며 집안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혜는 습관처럼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깨어났지만 해야 할 일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려다 잠시 멈춰서는 날이 늘어났고 냄비를 꺼내는 손길도 더뎌졌습니다. 민준의 방에서는 더 이상 분유병이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하루는 이미 현주가 관리하고 있었고 정혜는 그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명확히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네 식구가 모두 모이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현주는 민준과 먼저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섰고 성민은 출근 시간을 이유로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혜는 혼자 남아 식탁에 앉아 있거나 아예 식사를 거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정혜는 괜히 부엌에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냄비 뚜껑을 덮을 때도 서랍을 여닫을 때도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여전히 할머니를 좋아했지만 예전처럼 쉽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고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도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그런 손주의 시선을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아이를 불러 세우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혜는 먼저 다가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주를 향한 마음을 꾹 눌러두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아들 성민은 집안에서 점점 존재감이 옅어졌습니다. 퇴근은 늦어졌고 주말에도 회사나 외부 약속을 이유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정혜는 아들이 일부러 이 상황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성민을 붙잡아 묻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서류는 도대체 무슨 의미였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들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낮 동안 집에 혼자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혜는 일부러 외출을 늘렸습니다. 시장에 가는 길을 돌아가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천천히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다시 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 그리고 자신이 이 공간에서 어정쩡한 존재가 되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정혜는 그 공기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정혜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오래전 사진첩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민준이 처음 웃던 사진, 처음 유치원에 가던 날 찍은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의 정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얼굴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버텼는지 말입니다. 답은 늘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혜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거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은 조용하지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혜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음식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삼킬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는 민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주와 함께 TV를 보며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혜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른 세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 고립은 하루 이틀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분명해졌고 더 깊어졌습니다. 정혜는 이제 이 집에서 보호자가 아니라 머물러 있는 사람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립의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같은 집안에서 전혀 다른 후회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회가 곧 이 가족의 흐름을 다시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학교에 가 있었고 서연주는 외출 중이었으며 성민도 회사에 나간 뒤였습니다. 박정혜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잠시 숨을 고르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넓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의 기척이 사라진 공간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혜는 부엌 싱크대에 놓인 컵을 정리하다가 문득 민준의 방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들어 아이의 방은 정혜가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학용품을 챙기고 책가방을 정리해 주느라 자연스럽게 드나들었지만 요즘은 문턱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정혜는 방 정리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이 방에서 먼지가 쌓이면 결국 누군가는 치워야 했고 정혜는 그 일이 자신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역할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민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문제집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학원 시간표와 시험 일정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책상 앞에 서서 잠시 그 일정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정혜가 모르는 약속과 일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혜는 한숨을 삼키고 책상 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필과 지우개를 가지런히 놓고 구겨진 프린트를 펴서 서류철에 끼웠습니다. 그런 작은 일에도 정혜는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손이 움직이고 있으면 생각이 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서랍을 열어 먼지를 닦아내려던 순간 낡은 공책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 것과는 거리가 먼 모서리가 닳고 표지가 구겨진 공책이었습니다. 정혜는 그 공책을 꺼내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의 물건을 허락 없이 보는 일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표지에 적힌 글씨가 정혜를 붙잡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와의 기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혜는 공책을 들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마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제 편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정혜는 그 문장을 읽자마자 숨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정혜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더 어린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가기 싫어 울었던 날 할머니가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민준의 시간이 한 장 한 장 쌓여 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려 열이 났던 날 할머니가 밤새 옆에서 물수건을 갈아주었다는 글도 있었고 학원에서 늦게 끝나 추운 길에서 기다려주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장면들을 읽으며 자신이 잊고 있던 시간들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시간들이 아이의 공책 속에는 하나하나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공책 중간쯤에는 글씨체가 조금 더 또렷해진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민준이 조금 자란 뒤부터는 문장이 길어졌고 표현도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가 아픈데도 내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정혜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정혜는 정말로 아팠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날, 몸살이 나도 약만 먹고 버틴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민준을 혼자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혜는 그 선택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랑이 계산서로 바뀌어 돌아온 현실 앞에서 정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민준의 공책은 정혜에게 다른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공책의 마지막 부분에 가까워지자 최근 날짜가 적힌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정혜는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바로 며칠 전 서류 봉투가 식탁 위에 펼쳐졌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짧지만 무거운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에게 이상한 종이를 줬고 할머니가 울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한 줄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할머니 편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정혜는 더 이상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목 안쪽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정혜는 공책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그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조용히 떨어져 종이 위에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정혜는 처음으로 위로를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진심을 알고 있다는 위로였습니다. 그 위로는 크지 않았지만 정혜에게는 숨을 다시 쉬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급히 눈물을 닦고 공책을 덮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가방 끈이 스치는 소리와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은 거실을 지나 자신의 방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시선을 내렸습니다. 정혜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주는 잠시 굳어 있다가 천천히 할머니 품에 기대었습니다.
정혜는 손주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그 작은 등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정혜의 가슴을 다시 붙잡아 주었습니다. 정혜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10년이 숫자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공책 한 권이 곧 이 가족의 흐름을 뒤집을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임을 정혜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불은 평소보다 일찍 꺼졌습니다. 민주는 방으로 들어간 뒤 조용했고 서연주는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남은 불빛 아래에는 박정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는 소파에 앉은 채 TV를 켜두고 있었지만 화면의 내용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화면 속 인물들의 움직임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낮에 발견한 민준의 공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혜는 공책을 다시 펼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읽었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되새길 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식탁 위에 놓였던 순간 현주의 얼굴에서 감정을 읽을 수 없었던 장면, 그리고 민준의 방 문틈에서 느껴졌던 아이의 시선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장면처럼 겹쳐졌습니다. 정혜는 자신이 너무 오래 참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당연하다고 믿으며 눌러왔던 말들과 감정들이 이제는 눌러두기 어려울 만큼 가슴 안에서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 발소리가 누구의 것인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 성민이었습니다. 성민은 거실 입구에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둡고 지쳐 보였으며 어깨는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아이 역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민은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정혜 옆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망설임이 아니라 무엇을 꺼내야 할지 알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정혜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누군가가 스스로 입을 열어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성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시선을 들지 못했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에서 어린 시절 혼이 나고도 고개를 들지 못하던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성민은 나이가 달랐을 뿐 표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자신이 현주를 말리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말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릴 용기가 없었다는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핑계로 갈등을 외면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회사 사정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못했던 상황, 현주가 일을 그만두지 않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압박,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성민은 말을 이어가며 점점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선택이 어머니에게 어떤 무게였는지를 그동안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정혜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아들의 입장에서 그 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성민은 현주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도 설명했습니다.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키우지 못했다는 상실감,
어머니에게 빚진 것처럼 느껴졌던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이 시간이 흐르며 분노로 변해갔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정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민은 말을 마친 뒤 소파에서 내려와 정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은 정혜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떤 말보다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정혜는 서둘러 성민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손길로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화보다도 피로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껴안으려는 듯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서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버텨왔는지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처음으로 아들의 고백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이 단순히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랜 침묵과 회피,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지 못한 시간 속에서 자라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정혜는 직감했습니다. 이 고백이 끝이 아니라 이 가족이 다시 마주해야 할 더 큰 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던 시간, 박정혜는 부엌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정혜의 시선은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날 밤 아들의 고백 이후 그녀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물을 끓이기 위해 주전자를 올려두었지만 불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성민의 말들이 반복해서 떠올랐고 그 말들 사이사이에 서현주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정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현주가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현주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형식적인 인사 한마디로 지나갔을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혜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혜는 차분한 목소리로 한 번만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비난도 설득도 아닌 이유를 알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현주는 잠시 고개를 돌렸지만 결국 조리대 앞에 서 있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현주는 처음에는 짧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혜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느끼자 점점 말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꺼내지 않았던 감정들이 조금씩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주는 자신이 처음부터 아이를 포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었지만 현실은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선택이 어머니의 선에 위에 놓였다는 사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현주는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감사함과 죄책감이 동시에 존재했고 그 감정들이 뒤엉키며 분노로 변해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혜는 그 말을 들으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며느리의 다른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현주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해명하거나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결국 서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서류는
돈을 받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낀 감정을 정리하려는 도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가장 잔인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오래 쌓인 오해가 풀리는 감각에 가까웠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민준을 키우며 무엇을 바랐는지 대가나 보답이 아니라 가족으로 남고 싶었다는 마음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그 말에 현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정혜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늦게나마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엌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서로를 밀어내던 침묵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현주는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혜 앞에서 그 봉투를 조용히 찢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분명한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용서라는 말보다 이해에 가까운 감정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부엌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의 진실을 마주한 자리였습니다. 정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끝이 아니라 가족이 다시 가족이 되기 위한 과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을 지나 봄의 초입으로 들어서 있었고 햇살은 이전보다 부드럽게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정혜는 오랜만에 집 밖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도 집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거나 민준의 일정을 챙기고 있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혜는 굳이 바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내려앉은 벤치에 앉아 천천히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정혜 옆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아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린 기색이 남아 있었지만 말투와 표정에서는 이전보다 차분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문 뒤 자연스럽게 할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민주는 요즘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학원에 가기 전이나 주말 오후에 현주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다는 말이었습니다. 정혜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말 속에는 서운함보다 안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이제 두 사람이 모두 필요했고 그 균형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도 가끔은 할머니가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솔직한 감정처럼 들렸습니다. 정혜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혜는 언제든지 여기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곁에 있지는 않더라도 마음은 늘 열려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안도한 듯 다시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 성민과 며느리 서연주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고 있었고 그 사이에는 이전보다 어색함이 줄어든 기색이 보였습니다. 현주는 정혜 앞에 다가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예전의 경계심 대신 분명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주는 오늘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정혜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고개 끄덕임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완벽한 용서도 완전한 회복도 아니었지만 다시 가족으로 나아가겠다는 조용한 동의였습니다. 네 사람은 공원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민주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엄마의 손을 번갈아 잡았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맡았던 역할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자리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혜는 문득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헌신과 희생, 오해와 상처, 그리고 긴 침묵의 시간들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장면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혜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감당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다시 정의해가는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네 사람의 밥그릇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불편한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조금씩 새로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밥을 먹다 말고 민준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편안했고 웃음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지난 시간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정혜는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남겼는지를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숫자로 셀 수 없는 시간이었고 결국 가족을 다시 잇는 마음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집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의 시작으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